여러분들이 자, 뭐 본격적으로 방송을 제가 들어갈 텐데 이렇게 영업 보고서를 읽어봐야 돼요. 영업 보고서를 읽어야 어, 그 회사 CEO가 전화하고자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네, 이렇게 읽어보면은 회사에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만드는 건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뭐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종업원 현황도 나오죠. 이렇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런 식으로요. 약간 이 회사는 여성 인원을 앞으로 한 10에서 15% 정도는 더 뽑아도 뽑으면 좋을 듯해요. 이 회사는.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CEO가 대표이사가 김태형 씨잖아요. 여기 보면은 경보제약의 대표이사가 김태형 씨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이거든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야, 이 대표이사, 야, HLB하고 신라젠 언급을 해버리네. HLB하고 신라젠 등 연구 진행 중인 신약의 임상 3상 실패, 인보사, 야, 인보사까지 때려버리고 성분 조작으로 인해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하락하여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다는 거거든. 이 메시지가 우리는 문제 없다. 깨끗하다. 우리 거 이용해달라. 우리 자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대표이사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초반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또 공부를 했죠. 영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대표이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해석을 이제 잘해야 되겠죠. 건실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께서 기대하셨던 성과를 내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당사의 영업 실적은 부진하였지만 올 한 해 유동성 자금 확보와 재무 안정성을 고려한 끝에 한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 여러분, 금년에는 2019년도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네. 야, 여기 또 핵심 있네요. 최근 글로벌 제약사의 API 아웃소싱 증가 및 수익성 저하로 인한 세파 제너릭 사업 중단으로 당사의 세파 항생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API 매출에 그러니까 세파 항생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은 세파 항생제가 약 45%를 차지하였으며 선진 GMP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마지막으로 경보제약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주주님들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케이. 이런 거를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스님, 파밍님.
담쟁이님,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바로 시작 들어갔거든요. 네, 2020년 5월 4일 겸손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이번 연휴에 어떻게 잘 쉬셨어요, 여러분들? 어, 저는 잘 쉬었어요. 저는 모처럼 4월 30일, 4월 마지막 30일 목요일날 VIP 방송하고, 1, 2, 3, 1, 2, 3일 쉬었거든요. 네, 3일 연속 쉬고, 오늘 방송을 했는데, 사실 4월 30일도 목요일 방송은 VIP 방송만 했지, 공개 방송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3일 좀 이렇게, 풀로 쉬었습니다. 네, 인상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 4일 만에 보시는 건데, 아유, 네, 반가워요. 오늘 주식시장 어땠나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마트님 바쁘셨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은퇴하시고 이제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 또 괜찮은데, 또 여유 있으면서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요. 근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많죠. 물론 노후 준비가 됐으면 괜찮은데, 제가 엊그저께 음, 이제 공직자 한 분을 좀 만났거든요. 교육 쪽에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만나서 좀 상담을 받았었어요. 받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33년을 32년 몇 개월 일하셨는데 올해까지만 일하고 은퇴를 하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마트에서 사용하다 보니 많이 바빴어요. 아, 사람들 맞다. 그런 거 쓰구나. 뭐 무슨 사랑카드, 뭐 부산 사랑카드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나와가지고. 저는 그거 재난지원금도 그냥 반납할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야죠. 저보다 저는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뭐 60만 원이나 나는 얼마 나오지 근데? 1인 가구 얼마 나옵니까? 40만 원인가? 그거 뭐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공직자 32년 좀 넘으신 분, 이제 올해까지 하면은 33년을 채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그분이 은퇴를 하고 더 이상 일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왜냐면 지금 세후 한 달에 45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후. 뭐 30년 넘게 했는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450만 원을 받는데, 본인이 은퇴를 하면 뭐 수당 뭐 그런 퇴직 수당, 뭐 퇴직 수당 2억이 나오고 연금이 한 달에 3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오랫동안 10년 전부터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그만두고 싶다 하시면서, 물론 자금의 계획을 짰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분이 32년, 33년을 했을 때 세후 45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은퇴를 한 뒤에는 연금이 한 30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300. 그러면은 여기서 갭 차이가 150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이 150 차이를 본인이 계속 일해봐야 어차피 월급은 안 올라가니까 호봉소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150만 원을 어디서 채우겠느냐? 자기가 아파트 월세를, 그 월세와 그 2억에 대한 어떤 이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아파트 월세를 줘가지고 세를 줘서
150만 원을 채워가지고 은퇴 후 450을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많이 계산을 한 거죠. 유비님 안녕하세요. 네. 노맨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모두 반가워요. 파파님 반갑습니다. 아인랜드님 반가워요. 하루님 일하고 계시나 보네요. 네, 이천님도 어서 오시고요. 담쟁이님 반갑습니다. 네, 모두 네, 깔리파님 반갑고요. 네. 450만 원을 맞췄죠.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저도 이제 업무가 있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다는 얘기를 못했죠. 저랑 상담하면은 사실 뭐 한두 시간 얘기하면은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항상 부족하죠. 네. 저를 만나신 분들은요. 그럼 문제가 무엇이냐? 여기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일해도 450만원, 은퇴해도 450만원을 받습니다. 일을 해도 450만원, 은퇴 후 그때도 450만원이에요. 개인연금은 더 이상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꽉 찼다고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어차피 나는 한 달에 450만원씩 계속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4시간 허비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현재 450만원이면은 이제 혼자 사세요. 그분이 혼자. 아들 한 명 있고 아들 다 컸는데 아들 뭐 용돈 준다고 했는데 제가 뭐 끊으라고 했었고요. 무슨 용돈입니까 아들. 내일 모레 30인데 무슨 용돈이에요. 네. 자식을 찌질하게 키울 것 같으면 용돈을 주는 게 맞아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용돈을 주게 되면. 절대요. 이건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450만원을 이렇게 했다. 현재 450만원 가치는 좋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20년 뒤면 이 450만원 가치가 현재의 가치보다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3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450만원의 가치가 훨씬 더 삼수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떨어지겠죠? 롱마님 안녕하십니까? 쌈스님 안녕하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450 현재의 450만원과 20년 뒤에 450만원 받는 것과 30년 뒤에 450만원을 받는 그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문제는 20년 뒤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30년 뒤에 문제는 더 크게 발생돼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경선님 노인이 나이가 80이 넘어가는데 80대 노인이 뭐 무슨 돈을 쓴다고 뭐 저렇게 큰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당연히 뭐 그냥 뭐 소소하게 그냥 뭐 이렇게 먹고 살면 되죠. 알뜰폰 써가면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론입니다. 일본의 80대 노인이 7년 전 기준으로 467만원이 필요해요. 80대 노인 한 명이 467만원. 야, 그렇게 필요합니까? 하는데 월세와 집세, 관리비. 우리나라는 자기 집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부동산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불확실성 하잖아요. 강남 아파트 뭐 서울의 몇몇 아파트들만 이렇게 뭐 2배, 3배, 5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뭐 10배도 올라가고. 그런데 지방 아파트가 여러분들 뭐 3배, 5배, 10배 올라간 거 보셨습니까? 지방 아파트가 그 올라간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에 10년, 20년, 30년 사례를 보더라도 바로 어떤 거냐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때 문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열두족이라 해가지고
세계 추세를 그러니까 빨리 알아야 돼요. 65세부터 79세까지 젊은 노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요올드족이라고 그럽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또 많이 올려놨습니다. 아, 포포님 안녕하세요. 65세부터 79세까지는 젊은 노인이에요. 젊은 노인. 이게 바로 젊은 세대, 젊은 노인. 이 세대들이 앞으로 내수시장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자료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을 보더라도 우리가 모두가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앞으로 4명 중에 1명, 2040년 중에는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다. 2060년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죠. 거의 인구가 3명 또는 2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2060년에는요. 자, 이런 상황인데 제가 결론이 무엇이냐? 이 결론. 너 무슨 말 하려고 자꾸 그런 거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한 달에 여기 좀 나름 잘 나가신 분들 500만 원을 내가 본다.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그 500만 원이 죽기 직전까지 500을 찍으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그 여러분들이 다니던 그 기업에서 회사에서 과연 계속 그때까지 써줄 수 있느냐? 절대 안 써주죠.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계속 써줄까요? 절대 써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구 그 수명 기대는 우리나라가 보수적으로 잡지만 85세, 86세 이렇게 잡지만 그거는 20대, 10대 뭐 사고사까지 해가지고 평균으로 낸 게 85세, 86세라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요. 현 실전에서는 100세가 넘어가죠. 120세가 다 넘어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20세, 120은 다 넘어갑니다. 무난하게 넘어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앞으로 120살에서 짧으면 120살, 뭐 길면 150살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럴만도 하죠. 대한민국의 100세 이상이신 분들이 지금 4,000명이 넘어가니까요. 현재가. 그럼 앞으로 10년 뒤면, 20년 뒤면, 30년 뒤면, 40년 뒤면, 50년 뒤면, 60년 뒤면, 70년 뒤면. 그러니까 2015년도에 태어난 애들이 기대 수명이 몇 살로 나옵니까? 보수적으로 잡는 게 152.3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불확실성한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젊었을 때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즐기고 해외여행 가고 유럽 여행 가고 하는 거 좋죠. 좋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계속 여행 다니고 싶습니다. 저도 물론 누군가요? 그 짐 로저스처럼 세계 여행을 저도 다니고는 싶으나 그 정도의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행을 가고 싶어요. 누구나 다 꿈꾸는 겁니다. 네, 좋은 집에 살고 은퇴해서 또는 나만의 전원주택을 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거는 잠시 미루자는 겁니다. 잠시 미뤄요. 야,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네, 제가 에어컨을 틀었어요. 네.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주식이 답이죠. 제가 유튜브에서도 엊그저께 영상을 올렸는데요. 보험에 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보험에 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네, 실비, 암보험, 여러분들 뭐 종신보험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가 없어요. 네, 암 걸리면은 3천만원 내면 되죠. 4천만원 내면 되죠. 5천만원 내면 되죠. 주식 팔아가지고요.
주식 방송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서민이 투자 금액이 없는 이유는 너무 쓸데없이 돈이 많이 나가요. 항상 얘기하는 사교육비, 그거 바닥에다 버리는 거 최악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 할부, 지나친 과소비. 이 과소비라는 것은 한 달에 500만원 버는 사람이 500을 다 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달에 300만원 버는 사람이 250만원 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 달에 5천만원 버는 사람이 3천만원 쓰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레인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자. 뭘 사야 되나? 매드펫도 사야 됩니까? 이거는 그 다음이죠. 그 다다음이에요. 특히 우리 VIP분들은 제가 종목을, 저는 하루 종일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읽고, 네, 아까처럼 영업보고서 읽고요. 주식을 분석하는, 종목을, 회사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종목 성정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거는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는 거와 내가 어떻게 하면 투자 금액을 단돈 10만원이라도 5만원에서 10만원이라도 늘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즉시 행동에 옮기시고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이런 알테오전 보세요. 그러니까 잘 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내가 있다면은 이건 약간 가치관, 어떻게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알테오젠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잊어가지고 알테오젠을 뭐 사네 마네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고요. 이 알테오젠의 기업을 잠깐 연구를 해보면 이 회사가 유방암, 위암, 바이오 시밀러, ADC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백신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방암과 위암에 대해서. 그럼 나는 암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회사를 찾아가지고 그냥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그냥 매달 이렇게 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 중에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치아가 안 좋아. 언젠가는 내 치아가, 이제 내가 나이가 30대 40대인데 치아가 안 좋은 거야. 언젠가는 임플란트 할 것 같아. 난 남들보다 일찍.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치아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쪽, 이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을 사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지어 내가 메리츠 화재에 보험을 들 것 같다 했으면 여기에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실비 내고 그런 거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계속 사 모았다면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보험회사들은 배당도 잘 주죠. 배당률이 높잖아요. 3, 4% 주니까요. 평균적으로 4%. 그럼 이런 거를 사는 게 맞았죠. 저는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저는 이 모든 게 다 철학이라고 봅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보세요. 줄기세포 넘버원, 물론 실적이 안 나와서 그랬지만, 자,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파미셀 종목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내일 당연히 물론 상한가 풀려가지고 세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신고가 나오겠죠. 딱 보면 신고가 아니겠습니까? 26,355 이거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파미셀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줄기세포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어떤 게 있었어요? 하반기에 셀그램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전립선암, 난소암 등 이거를 적응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셀그램을, 이 물질 자체를. 그러면은 난소암, 전립선암, 암 종류 중 하나잖아요. 이것도. 그럼 내가 암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을 들어놓는 게 그게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게 가치 투자다. 오늘의 가치보다
3년 뒤에 가치, 5년 뒤에 가치, 10년, 20년 뒤에 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런 회사. 그래 주식은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다. 심리학, 주식 공부를 하려면 심리학과 인문학과 그 다음에 철학과, 철학 이 세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에. 어떤 정보가, 지금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죠. 한 예로 보자면, 자,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역삼각형,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S라인, 멋진 몸매, 건강하고 멋진 몸매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죠. 식습관 조절하고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네이버나 어떤 인터넷이나 뭘 검색을 하더라도 다 나와요. 유튜브든 뭐든. 뭐 누구 볼 필요 없이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예요. 뭐 다이어트 방법. 기본이 무엇입니까?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죠. 굶은 게 아니라. 근데 너무나도 많은 홍수 속 정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가 야 이게 좋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야 연예인들 이게 뺐어, 막 여기선 이거고 저기선 이거고 저기서 야 저기는 한의학 얘기하고 있고 저기는 뭐 얘기하고 있고, 야 계단 타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뛰어라 그러고 누구는 수영이 최고다, 누구는 사이클이다, 누구는 아니다 먹는 거 요즘 먹는 걸로 뺀다. 미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무엇이에요? 운동 아니겠습니까? 삼겹살 먹고도 돼. 다 태워버리면 돼.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결국 의지 차이라는 거죠. 의지. 이 의지는 주식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10,000원 주고 샀어. 하다 보면은 10,000원 주고 산 종목이 8,000원 더 떨어지고 7,000원 더 떨어지고 급락이 나오면은, 장이 안 좋으면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뭐가 뭐 코로나 같은 이런 게 터지면,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으면은 4,000원, 3,0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의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거기서요. 딱 그 상태, 내가 10,000원 주고 산 종목이 5,000원 전후로 딱 떨어졌을 때, 그때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아, 이론과 실전이 뭐가 달라졌는지, 이론과 실전이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달라졌고. 자, 여러분들이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종목이 5,000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손절입니까? 일단 기다려 봅니까? 그 종목을 산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회사의 가치가 진짜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회사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는데 가격만 떨어진 건지, 그러면 오히려 더 사야죠. 이게 마찬가지 철학과 인문학적인 거와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기본을 찾아내야 된다.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 오랫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거 드는 거예요. 이런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뭐 제약바이오죠. 뭐 너무나도 많잖아요. 너무 포괄하고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를 못하죠. 그거에 대해서. 네. 오케이, 좋습니다. 지수를 보면, 자, 지수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1895포인트, 다시 1900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이 내려오는 것을 보자면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우려, 또 부채 우려, 경제적인 우려 때문에 밀린 게 우리나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싸다.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이렇게 보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다우지수를 보자면은
역시나 뭐 기술적으로는 21선이 사실상 뭐 이탈되지는 않았죠. 물론 61선이 머리 위에 있지만 괜찮습니다. 미국 주식도.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마찬가지 21선이 밑에 있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나라가 한 템포 더 빠릅니다. 더 빠르게 움직여요. 그럼 결론적으로 2152포인트까지는 일단 간다는 거거든요. 왜? 갭이 여기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죠. 과연 V자 반등이 여기서 이렇게 나올 것인가? 일단 절반을 회복했다가 절반 이상 회복했다가 지금 살짝 밀린 건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까지 찍고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은 더 밀리고 이렇게 갈 것인가? 밀리고 여기서 와리가리 계속 여기서 지지부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쌍바닥을 찍고 갈 것인가? 아니면 삼중바닥을 찍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급락을 다중바닥을 찍고 갈 것인가? 아니면 짝꿍댕이 패턴을 찍고 N자 3파동으로 여기를 넘어갈 것인가? 아무도 몰라. 이걸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몰라.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그런 거지. 그런 겁니다. 누구도 몰라. 워렌 버핏도 이번에 틀렸잖아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이 델타 항공이라든지 어떤 항공주를 팔아가지고 손실을 내가지고 했지만, 오히려 1분기 버크셔 해서웨이 1분기 실적은 5.6%로 전년도비 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반드시 분산투자해라. 워렌 버핏의 단면을 놓고 봤으니까 워렌 버핏도 실수할 수 있구나.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뭐 얼마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오히려 5.6% 상승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왜? 누구보다도 오래 그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산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히 얘기하는 게 15개, 최소 15개에서 20개 정도는 분산 투자를 해서 들어가라. 소액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천천히 한 종목 한 종목씩 늘려가는 거예요. 투자 금액에 따라. 뭐 500만 원이면은 한 2개 사보고 250 뭐 내가 1000만 원으로 산다 그러면은 200만 원 뭐 5종목씩 이렇게 사가지고 추가매수 하면서 금액을 올리면서 종목도 한두 개씩 이렇게 늘리는 거, 늘려나가는 거예요.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인데 50만 원씩 10개 사버리면 그건 좀 밸런스가 이상하잖아요. 물론 채워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라도. 자, 코스피 다시 돌아가면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향. 결국 우상향이죠. 여기서 추세를 끌면 여기가 이 아래가 오면은 결국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래가 왔다면 이게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기 선 기준으로, 자, 여기 시작 해가지고 여기 선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래는 무엇이에요? 어마어마한 기회였죠. 20년 전에는 엄청난 기회 아니었습니까? 12년 전에도 마찬가지. 현재는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기회라는 거지. 자, 살짝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는 게 기회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지금은 주식을 사야지. 왜? 여기 넘어가거든요. 여기 넘어가요, 여러분들. 언제가 걸릴지는 몰라. 나도 몰라. 저도 모릅니다.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10년 20년이 걸릴지 나는 몰라. 근데 저건 넘어간다는 거지. 반드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2001년도 2000년도 기준 이때 대세 상승이 지수가 4배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4배. 이게 지수가 여러분들 4배 올라갔거든요. 4배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일들. 4배가 올라가는 것은. 대략적으로 500포인트가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때. 자, 그럼 자, 오늘날 자, 2000 기준으로 봤을 때 4배면 얼마입니까? 8000포인트입니다. 네? 잘못 들었습니다. 8000? 아이고, 오버하고 있네. 그렇죠. 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도 주식을 했을 때, 제가 주식을 18년 넘게 했거든요.
이때도 주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대한민국 주식 끝난다 그랬어요. 다시 500포인트 간다 그랬거든요. 이때 당시 2008년도에 주가가 2000포인트대에서 1000포인트 깨니까 이미 마이너스 50% 날라갔죠. 마이너스 58%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 안 하고 500포인트 간다 그랬어. 500포인트. 자, 여기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간다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노를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죠. 내 미래를 위해서 10년, 20년 뒤, 30년 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주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는 반복돼요. 사람은 바뀝니다. 주식시장 그대로고요. 역사는 반복되고 현재도 과거로 돌아가고요. 미래는 과거고요. 과거도 미래입니다. 오늘날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지인들한테 주식했을 때도 제가 1000포인트에선 전 샀거든요. 저도 이때 삼성전자 야 겸손아,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뭐 사면 돼? 이때 그래요. 이때 뭐 사면 돼? 삼성전자. 몰빵 치지는 말고 나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보고 있어 일단. 아 그래?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누가 그랬냐면 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지인들이. 제 지인 8명이요 같이 삼겹살 먹을 때 그 얘기했다니까요. 야 삼성전자 47만원 52만원 사이에서 사면 되지. 50만원 전후에서 사면 되지. 그때 당시 참고로 삼성전자가 44만원 뭐시기 했습니다. 44만 얼마였어요? 그때 당시 44만 3천원인가 뭔가?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오늘날의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 이때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인들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야 그런 얘기는 나도 한다. 아까 돌아봅시다. 야 삼성전자 사면 돼. 야 그런 얘기는 나도 한다. 야 삼성전자가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 넌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래? 내가 물어보니까 야 그거하고 다르잖아. 그거잖아. 야 삼성전자가 앞으로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야 너 내년에 너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망하고 나서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다시 아까 돌아가면 무슨 얘기냐? 자 다이어트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 다이어트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식습관 조절해야 된다. 운동 꾸준히 해야 됩니다. 공복에 뛰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 뭐가 있어 솔직히. 꾸준하게 일주일에 5번 6번 하루에 그래도 한 2-3시간은 빡세게 운동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 운동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내가 혼자 있을 때 먹느냐 안 먹느냐는 거지. 내가 과자를 먹느냐, 치킨을 먹느냐, 피자를 먹느냐, 음료수 한 캔 까느냐, 술 한 잔 까느냐. 저 새끼가 저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거 똥오줌 못 가리고 저 새끼 저거. 네. 아무튼 그거예요, 여러분들. 레인저님 매니저들. 네. 저 새끼가 저거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아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사실 주식은 네 버거킹님 안녕하세요. 돌고 돌아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제 주변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과자의 끝은 나는 초코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물론 자갈치도 있고 새우깡도 있고 에이스 과자도 있고 더 오래된 것도 있겠지. 그런데 어떤 과자를 얘기해도 초코파이를 부정할 수 없어 여러분들. 안 그래요? 초코파이 좀더 야 나 그거 안 먹어. 그럴 수 있지. 잠깐 몸 생각해서. 하지만 초코파이 맛없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1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걸요?
특히 남성분들은 과자는 돌고 돌아. 막 신제품 뭐 허니버터칩까지 막 갔다가 또 뭐 머시기 막 갔다가 그래 과자는 초코파이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주식도 계속 돌고 돌아. 돌고 돌아서 차화정 뭐 석유 화학 건설 조선 철강 뭐 금융 증권 다 돌아요. 기계 뭐 어쩌고 저쩌고 테마주 뭐 해서 결국 원점은 무엇이냐? 실적주. 닥치고 삼성전자 그런 게 아니라 실적. 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만 얘기하니까 이게 공감이 안 가시죠? 네이버 보세요. 보셨습니까? 오늘 신고가 나왔어요. 사상 최고 신고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보셨죠? 자 봅시다. 나는 겸손말 듣고 네이버를 오늘날 가지고 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는 겸손 방송 듣고 네이버를 뭐 여기서 샀든 어디서 샀든 간에 나는 지금까지 들고 있다. 1번. 많이 없지? 많이 없어. 아, 매니아 분들만 저렇게 1번을 또 눌러주시네. VIP 분들만 1번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좀 거시기 한데,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이버는요. 물론 녹화 방송을 보면서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나도 강조를 했으니까요. 네이버 오늘 사상 최고 신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20만 3천원 찍었습니다. 20만 3천원. 남북경협조 반드시 신청하라 그랬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네이버죠. 바로 이런 거다. 그럼 네이버가 가니까 카카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카카오 어떻게 됐습니까? 카카오 신고가를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9만원 올라갔네요. 저 조만간 또 신고가 나오겠죠. 자, 나는 교선방송 듣고 카카오 들고 있다. 자, 카카오는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는 아직까지 카카오를 교선방송 듣고 꽉 쥐고 있다. 6번 한번 눌러주세요. 6번. 왜 겸손이 이 주식 바닥에서 매니아들이 많고, 결국 왜 매니아들이 많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건 뭔데? 장기 투자 싫어하잖아요. 가치 투자로 제가 이 업계에서는 제가 제일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신 분들은 이 모든 수익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미 시작이 됐지만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종고점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카카오를 들고 계시거나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자, 종고점 맞고 자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안 하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뚫어버리는데. 삼성전자를 종고점 얘기하고 종고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팔았다가 다시 사고 했으면 네, 지금까지 서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종고점 오니까 팔아야 된다. 파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게 이렇게 올라가 있고, 종고점 못 팝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차트를 확대해 보잖아요. 자, 여기 종고점이죠. 자, 종고점 오면은 이게 매도. 자, 종고점 오면 또 맞고 떨어지고 왜? 여기가 저항이다. 자, 여기가 저항선이기 때문에 못 들고 떨어지고 하니까 결국 못 들으면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내려오면 어때? 내려오면 더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려오면 더 사고. 그냥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가 어차피 뚫는다니까요. 어차피 뚫어요. 그렇죠, 뚫죠.
이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SS바이오도 그랬습니다. 내가 공격적으로 할 것 같으면 SS바이오도 살아있다. 살아있는 거다. 국승당 거래정지 풀렸네요? 이거 뭐야? 저는 개인적으로 국승당이 거래정지가 저는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매출액은 일단 올라왔고, 이거는 이제 건물을 좀 제가 볼 때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아마 어떤 부동산이나 뭘 매각을 해가지고 매출액이 올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배종호 씨가,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율이 이렇게 중요한 게 어떤 역사라든지, 특히 배종호 씨가 지분율이 36%가 넘어가잖아요. 예, 이 창업자가 배상면 씨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막걸리 사업은 사실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막걸리 국승당을 빼놓고 막걸리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종목이지만은 향후에 국승당이라는 종목을 관리 종목이니까 사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관리 종목이 풀리고 어찌어찌 잘 되면 이런 종목들은 좀 잘 잡으면 수익이 굉장히 크게 터집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그러니까 제가 케어젠이라는 종목도 설명을 드렸죠.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잘만 잡으면 이거 수익 굉장히 많이 터진다 그랬거든요. 이 케어젠이라는 종목도요. 잘만 잡으면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터져요. 이런 것도. 아무튼 이 정도로 설명을 해 두고요.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도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 네, 이런 것도요. OLED,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반도체 오염 제거를 하는 그런 세정 장비를 만듭니다. 파이메탈 마스크, 그것도 만들고요. 저는 오늘이 아니라 올해 이 회사는 최대 실적이 한번 나올 것으로 봐요. 저는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본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고, 여전히 아이센스는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센스는, 네, 이 회사는 자가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죠. 네, 고령화 시대에 딱 맞는, 네, 그런 종목인데, 이것도 한번 잘 잡아보면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다. 잘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겸손히 공개방송에 얘기했던 거, 샘표 강장 부분에 1위죠. 샘표. 오늘 샘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샘표가 급등이 나오니까 당연히 샘표 식품조차도 따라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렇게 주식을 하는 게 맞는 거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시장의 또 대장주 중에 하나죠. 이런 거는요. 네, 코로나와 상관없이 극복하고 그대로 그냥 위로 꽂아버립니다. 비대면 뭐시기죠? 뭐 그런 거. 네. 그러니까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가면 당연히 NHN 지주회사가 올라가겠죠.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다 알려주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모든 판단은 여러분. 이거 하면은 망한다. 비텍이죠. 그러니까 비텍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은 사실상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단 말이야. 여기서 나랑 같이 5년 이상 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뭐 정은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 안 해요. 정은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나랑 5년 동안 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 5년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건데, 왜 인간은 계속 반복되고,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사람들은 다 소멸됐었고 깡통 찼었고, 시장에 휩쓸리는 거 금방이죠. 김정은이가 살았든 죽었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살았든 죽었든 간에 모습을 보이든 안 보이든 까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아. 그때 시작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김정은이 막 어쩌고 저쩌고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나는 그러지. 야, 이 새끼야, 기다려. 뒤지든지 살았든지 뒤지든지 발표가 난 다음에 선택하면 돼. 김정은이 죽었을 때 시장에 악재가 나왔습니까? 악재 안 나왔어요.
김일성 그 새끼가 죽었을 때 시장에 악재가 나왔을까? 악재 안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좀 제발 좀 하지 좀 마. 살았잖아. 살았으면은 삶 그대로 하면 되고, 뒤졌으면 뒤진 그대로 하면 돼. 김여정이 잡든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막 갑자기 막 38선 무너져가지고 막 휴전선 뭐 막 해가지고 뭐 수백만 명 막 내려오고 북한 가고 뭐 막 통일되고,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그리고 다 호재야. 살았든 죽었든 다 호재라고. 자본주의는 그게 안 먹혀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자, 다같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앞으로는 제가 또 얘기하는데 김정은이 뒤졌든 살았든 제발 그 얘기를 그 카톡으로 물어보지 좀 마. 문자로. 나도 몰라. 내가 저번에 정은이한테 카톡 한 거 보여줬잖아. 정은아 너 괜찮냐?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비택을 사면은 꼬라박죠. 그러니까 비택을 사면은 꼬라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선이 아오지 탄광 예약 1순위. 그래서 제가 금강산 관광을 못 가는 겁니다. 왜냐면 저 개새끼들 빨갱이 공상주의 놈들이, 공상당 놈들이 나를 억류시킬까봐 제가 무서워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가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은. 그냥 뭐 설악산하고 한라산 보면 되지. 뭐 한다고 금강산을 보겠습니까? 안 봐도 돼 그거. 그냥 나중에 스위스 알프스 산이나 볼 겁니다. 그런 게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비텍과 스페코, 물론 비텍이 올라가는, 여기까지는 시장의 반등으로 그런다 쳐. 여기까지는 인정. 시장의 반등이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그런데 여기서 추가 상승했던 그 부분은 사실 억지였죠. 억지였습니다. 이 민자 양봉은 기술적으로 넘어가라고 있는 자리지만 저는 도저히 이런 회사를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비텍이 방산주 테마주로만 엮여있지 않으면, 이 회사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만 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코가 웬 말입니까? 오늘 하한가 안 간 게 다행입니다. 스페코. 김정은이가 뭐 무릎이 이상합니다. 야, 무릎 다쳐도 살아. 무릎 다쳐도 산다고. 그만 좀 물어봐, 여러분들. 그만 좀 물어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아니, 요새 막 며칠 동안 나한테 김정은이 어떠고 저쩌고. 아니, 문재인 형님이 괜찮다고 하잖아. 청와대에서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김정은이가 뭐 진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저도 모른다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하는데 태용호하고 그 누구야 그 새끼, 그 지 뭐시기, 그 꽃제비 출신. 아니 그게 내가 진짜 할 말은 하자. 진짜. 아니 여러분, 사람은 배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나빠요. 그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안 좋은 거지만 사실 무작정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지용호가 뭔가 그 있잖아. 그 태용호하고 그 병신 2명 그거. 그냥 사과하면 끝나거든. 참, 대한민국은 귀의 나라긴 해. 꽃제비 출신이 내려와가지고 국회의원을 했어. 야, 그 새끼가 꽃제비 출신인데 뭘 알아? 태용호는 그렇다 쳐. 영사관에 있었으니까. 걔는 말할 자격은 있어. 걔는. 물론 꽃제비 출신이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태용호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 그래도 김정은 뒤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어. 99% 뒤졌다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태용호니까. 그래도 걔는. 근데 야, 꽃제비 출신이 그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여러분? 야, 그러니까 서울역 노숙자보다 더한 놈인데 서울역의 노숙자가 북한 가가지고 문재인 뒤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야, 믿을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잖아. 그 진짠가 보다. 야, 진짠가 봐. 야, 이거 이러다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이거 통일되는 거 아니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전쟁 나. 아니야 통일 나. 아니야 전쟁 난다니까. 아니야 통일 나. 야 씨발 이민 가야 될까?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아씨 좆됐다. 야 전투복 챙기자. 안 된다고 20, 30대들. 야 내가 이 연락을 10통 넘게 받았어. 10통 넘게 10통. 일일이 단톡방은 그냥 무시하면 되거든. 그런 얘기 해봐야. 근데 개인으로 문의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그래도 다 답변해주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안 죽었다고 발표했으니까 기다려봅시다 라고 답변을 제가 다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북한은 리스크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리스크는 전쟁이죠. 어차피 전쟁 나잖아요. 건물주든 누구든 뭐 땅을 가지고 있든 건물주든 다 날라가요. 우리나라가 이겨도 자, 땅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팔립니까? 이거 대출 담보대출도 안 돼요. 건물은요? 그 다 폐허 되는데 그거 뭐 건물 누가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까? 나라에서 재건 해줄까요? 재건 안 해주죠. 미쳤나요? 나라가 돈이 어딨어. 전쟁 치렀는데.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 다 그냥 뭐 리셋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백데이터 들어간다고요? 은행에 예금 택도 없어요. 나라가 그거 하는데 예금 다 막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렇다고 금을 바꾸면 좋지. 달러를. 야 그거 더블 빼겠다가 메고 가다가 칼 맞는다니까. 야 롤렉스 시계 타고 차고 있다가 칼 맞아 가다가.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시계 차고 다니면 안 돼. 전쟁 중에 롤렉스 시계 막 차고 다녀가지고 이걸로 팔아가지고 달러로 팔아가지고 막 뭐 사먹고 안 돼. 칼 맞아 뒤에서.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만큼 문제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김정은이 앞으로 계속 살든 죽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다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제가 연락을 사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방송을 하려고 했지만 안 했어요. 하도 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심지어 주변인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북경협조 특강을 5월 23일에 딱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남북경협조가 오늘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뭐 어떤 이런저런 종목들을 보면 뭐 대형 종목 현대 엘리베이나 보면 뭐 이동이 없어요. 사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시가 살짝 뜨다가 뭐 가라앉았는데 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가 네, 광고를 좀 하자면 네, 이렇게 남북경협조 특강을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2020년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40분 교육, 10분 휴식. 충분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할 거고요. 듣는데 어려운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88만원이고 생방송 시청 못하신 분들은 제가 모든 특강을 다 메일로 드리기 때문에 그거 다 혜택을 받으시고요. 관련 내용들은 여기 있고 네이버 카페에 정확한 내용들이 또 있으니까 제가 공지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중심 대한민국 그리고 마지막 기회다.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100% 성공이다. 이런 거를 역사는 반복된다. 신부자의 탄생. 세력보다 빠른 선침해. 이때가 아마 제가 봤을 땐 정확한 아마 타이밍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저때 딱. 그러니까 남북 경협조가 안 올라가잖아.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사실 골프존의 실적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듣고.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골프 사랑은 죽지 않았구나, 식지 않았구나. 스크린 골프가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용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용을 더 많이 했다. 왜? 가족 단위로 가기 때문에 이용을 더 했다더라. 그런 통계가 나와버렸죠. 이게 바로 역발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렸네요. 한 3일 걸렸죠? 3일. 1, 2, 3, 1, 2, 3, 4일. 네, 4일째 딱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밀렸지만 코스닥은 얘기 안 했어요. 코스닥도 똑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코스닥은 네, 다시 올라가요. 밀리더라도 올라갑니다. 아, 제가 연문을 봤거든요. 영화를 연문을 봤습니다. 아, 집에서 봤어요, 그거. 네, KT로 7,700원 주고 결제해서 봤는데 저는 그냥 그걸로 결제합니다. 생각보다 좀 웃긴 장면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보다가 빵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견자단 연문 시리즈 좋아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보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이소룡도 나오고 하니까 괜찮. 네, 그냥 나름 뭐 괜찮게 봤어요. 가볍게. 아, 쌈스님 봤어요? 연문? 아니 나 그 싸우는 장면에서 갑자기 웃겨가지고 갑자기 빵 터지더라. 중국 개그가 저랑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나고 보면 중국 개그가 재밌어. 와, 근데 이거 YN택이 어마어마하네. 견손 말 듣고 그냥 여기서 샀으면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쵸, 여러분들? 이때 당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겸손 말 듣고 Y엔텍을 그냥 3,000원에 딱 3,000원 전후에 사가지고 들고 있었으면 이건 몇 년 후면 이거 인생 역전 주식 나오거든요. 요거 물론 지금도 투자 금액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인생 역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들 코엔텍하고 더불어. 파이널 연문 받고 나쁜 녀석들 받고 나쁜 녀석들 맞죠? 네. 진짜 오랜만에 영화 봤는데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푹 쉬었어요. 저도 푹 쉬었는데 네이버 카페에 글 올린 거 보면은 사실 뭘 안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회사 분석하다가 그 자료들을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은 다 보셨죠?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니야. 여러분들 그 글 얼마 제가 안 올리는 거 막 보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순위 이런 거 보면요. 진짜 뭐 1, 2, 3 이거 잠깐 썼지만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 봐. 전 세계 디지털 치료제 시장 규모. 간략하게 쓰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삼성전자 꿈의 이미지 센서로 소니 추격증. 하루님께서 이렇게 또 추가 설명도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좋아. 이런 거 좋다는 거지. 이런 거 아주 잘했어. 질문 없으십니까? 알기 쉬운 용어 이런 거 다 보고 배우는 거잖아. DLS가 무엇인가? 파생 결합 증권이다. 뭐 실물 자산, 이자율, 환율, 다양한 기초 자산을 통해서 그 가격에 투자해가지고 해당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 상승과 하락 내에서 움직이면 약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결국 선물 옵션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단기적인 방향성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야. DLS는. 코로나로 컴퓨터 부품들이 많이 꿈틀거리는데 금방 구하기도 어려운 듯하고 관련 회사가 이미 끝난 거지요. 끝났죠. 최근에 제가 또 추천한 종목이 겁나 올라갔어요. 그에 관련주가. 최근에 또 추천주 나갔었는데 그 추천주가 추천하자마자 그냥 바로
위로 그냥 쳐버리더라고. 바로 빵빵빵 하면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게 20-30% 올라가 버립니다. 좀 아쉽긴 하지. 그걸 잡았으면은 괜찮은데 못 잡아버리면은. 근데 또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매년 5월에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요. 공격적인 매수 타임으로 보면 될까요? 아, 글쎄요. 매년 5월에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 사시면 돼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못했는데, 그건 뭐 알 필요도 없고, 이때도 하락이 있었네. 5월달. 2018년도. 이때도 5월달에 하락. 근데 5월 이후에 이때는 하락이 나왔었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때는 상승이었는데요. 이때는 또. 그러니까 이거는 100%가 없어. 이때는 하락이었고. 근데 또 이때로 가면 또 골 때리지. 이때로 가면. 이때는 또 상승이었어. 이때로 가면 또 더 골 때려. 이때는 하락이었는데 주사 담았으면은 이거 완전 초대박이지. 이거는. 와, 이거 주사 담았으면 이거 초대박이거든요. 사시면 됩니다. 이번 달 월급 받으시면 주식도 사셔야 됩니다. 특강도 신청하시고 주식도 조금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와, 이거 KM이 아직 안 끝났네. 와, 야, KM이 대장이구나. 오늘만 봤을 때는 또 어제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 거래일과 이번 거래일 봤을 때는 깨끗한 나라, 50, 웰크론, 모나리자, KM이 대장이구나. KM 최근에 대장이 웰크론, 모나리자, KM 이 세 개에서 바뀌거든요. 그 다음 깨끗한 나라가 이제 후발주자. 50은 마스크를 이제 생산 안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이렇게 추락한 거고, 50을 제외하면 깨끗한 나라, 웰크론, 모나리자, KM인데 이 중에 웰크론, KM, 모나리자가 3파전입니다. 3파전. 거기에 크리네사이언스의 현재 주가를 보면 저도 이 종목을 계속 봤었지만 어느 정도 시세는 대장에서 이제 자리를 물려준 걸로 보이죠. 이거에 대해서는요. 아, 꽃가루가 엄청 심합니다. 네, 꽃가루가 엄청 심해요. 제가 오늘 꽃가루 진짜 와, 청소기 다 밀었습니다. 마스크는 생활 용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필수품으로. 아무래도 그 여름이니까 좀 판매가 덜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오히려 여름에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저 오늘 반팔 입었죠. 마스크 수출을 아마 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마스크는 아마 수출이 허용이 될 겁니다. 원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2천만 장 이상이 남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출길이 그쪽에 열릴 겁니다. 미중 무역 2차전이 시작된다면 미국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트럼프 재선과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악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 미중 무역 전쟁이 첫 터졌을 때가 그때가 가장 큰 악재지. 이제 와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이거다. 이게 악재였잖아요. 이게 악재였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2차전을 하겠다. 의미가 없죠. 그리고 무역전쟁을 하더라도 그 기업이 진짜 피해를 받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건 정치적인 이슈죠. 그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 결론은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었네 살았네 그것도 쓸데없는 걱정이었잖아. 아니 살았든 죽었든 살았든 걔가 살면 어쩌고 죽으면 어쩌고. 김정일도 죽어도 통일이 안 됐는데 걔 죽으면 뭐 김여정이 하든 뭐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뭐 김정철이 날라와가지고 다시 하든 아니면 뭐 생파 모르는 놈이 해가지고 갑자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든 재밌지 그런 거 보면. 코로나19 과거 메르스랑은 좀 달라서 마스크는 지속적으로 증가. 재무가 좋은데 아무 이유 없이 지수 분위기에 따라서 하락한 주식들 많이 샀는데 괜찮죠? 기본적으로 재무가 좋은 종목을 사면은 괜찮습니다. 그거를 이제 분산 투자를 해놨다면 괜찮고 재무 제표만 보고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사들이 떼돈 벌잖아. 근데 회계사들이 왜 지금 계속 회계사 하고 있겠습니까? 회계사들은 저보다 재무를 잘 봐요. 저는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회계사가 왜 저보다 훨씬 떨어질까? 그들은 왜 돈을 못 벌까요? 그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 투자를 못해요. 걔네들은 무서우니까. 조단이 소송할 거라고 하는데요. 매수 준비. 덩키님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네 오늘 방송 바로 방송 중에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거 예약을 미리미리 걸어 놓으세요. 네 추천주는 세 종목 나갑니다. 세 종목 지난 특강과 다릅니다. 네 중복되지 않아요.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추천주는 3개 나간다. 네. 저 봐요. 네, 저도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것도 가끔 봐요. 가끔.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봅니다. 저도 봐요. 그거는. 우리 키우는 반려견이 갑자기 나간다고 해가지고 보는데 재미로 보죠. 정신 나가게 썼느냐 아니면 진짜 잘 맞게 썼느냐 뒷북 쳤느냐 아니면 진짜 저거는 좋은 자료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것도 봐요. 대부분 뒷북 치죠. 같은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까기는 싫은데 대부분 뒷북을 칩니다. 증권사 여러분들 증권사 사람들 아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부자예요? 그분들이 왜 월급 받고 있어?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본인이 성인이라면 그 증권사 부장 차장 어디 뭐 여의도 모시기 그 지점장도 아니고 뭐 어디 지방 어디 그 짜투리에 있는 거시기. 아직 말귀를 못 알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증권사 있죠. 증권사는 제가 딱 기준을 드릴게요. 여의도 지점장급 여의도 탑클래스 그거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의도 탑클래스도
삽질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가치 투자 책을 많이 읽고 특히 워렌 버핏에 관련된 책들은 다 좋으니까 그런 책을 더 보시는 게 낫습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해봐야 그 사람들하고 인연을 끊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들이 왜 월급을 받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10년 이상 여러분들에게 투자해야 된다 그 말을 했다면 관계를 이어가도 되는데, 야 이거 갈아타셔야 됩니다. 아니 이젠 여기가 떠요. 여기 뭐 하셔야 돼요. 갈아타야 돼요. 이거 파시고 이거 사셔야 돼요. 이런 거 하시면 뭐 1년 2년 정도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딴 얘기 딱 들어가는 순간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됐죠?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제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경선님 저는 아니 뭐 누구 뭐 차장이 어떠고 대리가 어떠고 뭐 부장이 어떠고 어디 증권사 뭐 지점장이 어떠고 내가 물어보거든. 그 사람 부자예요? 그 사람 왜 월급 받고 있어요? 왜 독립 안 하죠? 네?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5년 이상 10년 이상 투자라고 했던가요? 아니요 한 1년 2년만 기다려 보라고 하던데요. 기다렸는데 안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좋은데 안 올라가면요? 안 올라가는 게 더 많잖아요. 제가 물어보거든. 그거에 다 낚이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다 털리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결국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이 시장은 아는 만큼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그러니까 남이 10시간을 공부를 하면 나는 11시간, 12시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내가 치고 가려면.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사실 내가 왜 주식을 하는가? 주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죠. 철학. 나는 어차피 20년 뒤, 30년 뒤에 주식 팔 건데 지금 안 쓰는 돈인데 이 변동성에 내가 왜 그러지? 이번에 보십시오.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워낙 연락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김정은이 살았네 죽었네 막 국회의원 뭐 태영호하고 뭐 지 모시기하고 그거 막 하잖아요. 뭐 죽었네 마네. 뭐 트럼프도 알지만 말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야 죽었으면 트럼프가 죽었다고 얘기했겠지. 아무튼 간에 뭐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안 죽었다 하고 뭐 이상 없다 했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립니다. 왜? 좀 더 자극적이니까. 김정은이 사는 게 자극적입니까? 지성호예요. 김정은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자극적입니까? 살아있다는 게 자극적이겠습니까? 죽었다. 유튜브도 겁나 많아. 죽었다라고 하는 게 더욱더 자극적이지. 그니까 참 이런 얘기 하기에는 뭐한데 따끔하게 혼을 내야 돼. 개 돼지 되는 것은 본인도 모르게 개 돼지 되는 거야. 그 순간 이걸 따끔하게 내가 혼내야 되거든. 시장에 휩쓸리지 말고 기사에 휩쓸리지 마라. 내 주관과 뚝심과 확신을 가지고 1년 3년 5년 10년 20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사 한번 탁 내보내니까 거기에 쏠려가지고 야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왜? 댓글 보니까 막 다 죽는데 막 살았다 한 놈은 거의 없어.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살아있다 그러지 죽어있다고 한 놈들은 없거든. 그러니까 야 진짜 죽었나 보다. 야 청와대에서도 그냥 뭐 이상 없다 하니까 이상 없으니까 이상 없다고 얘기하지. 살아있다. 심지어 살아있다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 그게 바로 궁중심리입니다. 옛날에 항상 얘기했어. 개 돼지 되는 거는 순식간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 얘기하는 거 참 비유는 잘했지만 말실수는 했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은 대중과 같이 가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휩쓸려 버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이 온 거지.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답정너야. 10통이 왔어. 9통은 답정너라니까. 김정은 죽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야. 그래요? 차라리 뒤졌으면 좋겠네요. 내가 그러잖아. 오히려 일처리가 빠르니까 차라리. 앞뒤 안 재잖아요. 그놈은 앞뒤 재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다. 뭐 김여정이 후계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아니다. 뭐 북한의 최초의 뭐 여성 그게 나온다. 지도자가 나온다. 아니다. 김여정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김정철이 될 것이다. 아니다. 뭐 이제 새로운 어떤 군부 세력이 나온다. 소설가들 납셨네 아주. 저게 2014년도에도 그랬고요. 2007년도 6년도에도 그랬어요. 저 말들이 찌라시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무슨 어디 남미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라는요 꽤 잘 사는 나라예요. 꽤 잘 사는 나라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저기 마트코리아님께서 그냥 예를 들어가 아니야. 마트코리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 6,500만 저랑 같이 해가지고 6,5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6,500만 원을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랑 같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자 플러스 6,500만 원 저랑 같이 해서 그럼 누구한테는 6,500만 원이 굉장히 커요. 와, 씨, 나도 저러고 벌면 좋겠는데. 근데 어떤 누구한테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다. 개인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1, 2, 3,000만 원, 1억, 2억, 3억을 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내 투자금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 투자 금액, 내가 앞으로 주식을 사 모아갈 수 있는 그 금액을 상대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 중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생각보다요 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부자들이 많은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현금 자산 막 50억 넘어간 사람들 그냥 막 30명 넘어가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도 이러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게 그 사람들 다 똑같이 얘기해. 대한민국이 진짜 부자 많다. 진짜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 물론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일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강남 아파트가 30억이에요. 야 미쳤다. 야 30억에서 뭐 한 35억 합니다. 뭐 30평대 아파트가요? 야 이건 미쳤구나. 저건 누가 사냐. 야 저거 사는 사람은 뇌가 비었냐. 야 돈지랄이다. 저걸 누가 사 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받고 저거 보니까 미친 거라고 합니다. 집값 미쳤다. 근데 강남은 땅이 정해져 있고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고 1,000만 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서울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저출산이지만 어떤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은 30억, 35억, 30평대가 왔다 갔다 물론 신축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그런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50억, 40억, 50억, 6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을 봤을 때 저게 비쌀 것인가? 싸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을 안 하는 거예요. 밑에서 받쳐주니까. 한강 조망 나오지. 입지 좋지. 환경 좋지. 돈은 있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내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들 자 10억에서 한 30억은 기본적으로 벌 거잖아요. 제가 다 물어보면 보통 10억에서 30억이 많아요. 주식을 해가지고 10억에서 30억은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어.
자, 10억에서 30억을 벌려면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투자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 받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거 잘 사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건 추상적이야. 내가 원하는 가격은, 제가 원하는 말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어. 어떤 미친놈은 3천억이라고 하더라고. 3천억이래. 당신은 3천억을 벌 건데 1천억을 벌 건데 1천억을 벌고 있는 지금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 마찬가지 10억을 벌고 싶어. 10억을 벌고 싶고 30억을 벌고 싶네. 당신은 10억에서 30억을 벌고 있는 그런 투자자로서 현명하게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단타나 쳐가지고 파산당하고 밑바닥으로 가는 그런 주식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실제로 물어봅니다. 경소님, 2차전지 뭐 사야 돼요? 뭐가 좋을까요? 앞으로 2차전지가 뜨겠죠? 전기차가 뜨겠죠? 남북경협주 경선이 말대로 뭐 폭등하겠죠? 다 올라가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걸 다 못 먹잖아. 10,000원에 주고 사서 10만원 갑니다. 10만원 그거 다 먹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못 먹잖아. 그건 추상적이라는 거지. 이룰 수 없는 꿈이죠.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단타, 단기 매매, 수익 매매, 데이 트레이딩, 스캘퍼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당연히 저걸 못 이룬다니까요. 1930년대 제시 리버모어도 1억 달러를 단돈 5달러로 1억 달러를 벌었는데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빚까지 져가지고. 아인슈타인도 다 실패하고요. 뉴턴도 실패했어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보십니까?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주식을 어떠한 투자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내일 뭐 올라갑니다. 이번 주 급등할 거 나옵니다. 다음 주 뭐입니다. 다음 주 세트는 이쪽이 움직여요. 그런 방송만 보고 있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니까 그런 종목들만 또 찾아다니고 하니 당연히 하루살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살이들은 말 그대로 며칠만 살고 죽어요. 10년, 20년 이상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기 투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손절을 치죠. 종목을 100개를 사서 워렌 버핏처럼 예를 들어 200개를 샀다. 그 중에 한 5개 손절 쳤어. 티가 나요? 300개, 400개, 500개를 샀는데. 그럼 한 몇 개 손절, 이번에 항공주를 손절을 쳤다 그래. 뭐, 야, 몇 조 날라갔네. 와, 야, 워렌 버핏도 끝났네. 1차적인 사고죠. 정형적인 서민들이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봤기 때문이야.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기준을 놓고 봐야 되는데 월스트리트 갔어. 주식시장에 1,000억이 돈입니까? 1조가 돈이에요? 1조 돈도 아닙니다. 10조는요? 돈도 아니에요. 최태원 회장이 그러니까 1,000억 다 날라가죠. 선물옵션 해가지고. 그런 거라니까요. 기본적으로 10억 이상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제 목표가 우리 모든 VIP 회원분들이 10억 만들기인데 심지어 찍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뭐 50억도 계시잖아요. 과연 당신은 현명한 투자자인가?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누구는 어떤 분들은 당당할 겁니다. 저한테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주식 사업 모으고 있었습니다. 수익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계세요. 왜? 욕심 때문에. 욕심 내려놓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욕심을 내려놓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10% 20% 수익 놨다고 팔아버리면 그거는 투기지, 도박이고. 결국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년일 수도 있고요. 올해 또 될 수도 있겠죠. 뭐 모르는 거니까요. 뭐 22년, 25년, 뭐 2022년, 2025년, 뭐 2030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훗날에 코스피가 3,000이 되고요. 3,300이 되고요. 4,000도 되고 5,000도 되고 6,000이 됐을 때 과연 여기 시청자분들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7,000 갔을 때, 8,000 갔을 때, 9,000 갔을 때, 10,000 갔을 때 어차피 시청자들이나 저나 같이 나이 먹어 가잖아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 올해 크리스마스 때 과연 어떠한 시청자가 과연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내년에는 얼마나 남아있고 내후년 2022년도에는 얼마나 남아있고 2023년은 얼마나 2024년 2025년 그럼 반대로 과거로 돌아갔을 때 2015년도부터 저랑 같이 했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겠죠. 원금의 7배 터졌으니까요. 그것도 최소. 그럼 앞으로 5년 뒤는요? 10년 뒤는요? 15년 뒤는요? 20년 뒤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도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VIP 회원들한테도 종목을 제가 찝어서 다 드려요. 가격 딱 찍어가지고 들고 가라 그럽니다. 편안하게 본업에 신경 쓰셔라.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VIP 회원들. 그런데 제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샀으면 제가 아무리 좋다고 추천을 하더라도 안 사면 그만이고요. 여러분들이 샀어도 제가 10,000원에 추천했습니다. 50,000원까지 들고 가자고 해도 누구는 12,000원에 팔고요. 누구는 11,000원에 팔고요. 누구는 13,000원에 팝니다. 누구는 8,000원, 7,000원에 손절쳐요. 그걸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교육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이 공개방송에서도 VIP 회원들이 공개방송을 즐겨 찾는 이유가 VIP 방송은 종목 위주로 가지만 공개방송은 어떤 철학적인 거와 심리적인 거에 플러스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맨날 하는 거니까 거의 다. 그걸 최종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팔면 그만입니다. 근데 안 팔고 들고 가면 당신은 인생 역전하는 거죠. 한 종목당 심지어 300만원밖에 안 샀어. 근데 그 종목이 200% 터졌네? 900만원이야. 에이 뭐 남들은 뭐 2배 먹고 팔았는데 겸손은 팔지 말해. 그래서 200% 수익을 먹었어. 예를 들어 300 투자했는데 900이네? 그럼 남들은 아니 뭐 300만원 뭐 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게 그 습관이 그 다음에서 터진다고. 또 그 다음에서 포텐 900만원에서 200%면은 2700이야 2700만원에서 200% 터져봐. 300%도 못 먹겠어? 200%도 먹었는데 200% 100% 200% 먹는 사람들은 300% 500%도 먹어요. 300% 500% 먹어본 사람은 3000%도 먹어요. 100배도 먹을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팔지 좀 말라고요. 제발 좀. 아 진짜 이거 뭐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해. 하는 것은 다 고문관인데. 사회에서는 다들 잘 나가신 분들이야. 다들. 주식 오면은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장난치지 말고. 근데 이 뉴라는 종목이 좀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요. 이거 좀 관심이 있어요. 뉴. 이 회사가 OTT 사업을 지금 좀 하려고 하거든요. OTT. OTT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OTT가 무엇인지 네이버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건 노력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특강은 지금 당장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에서 믿을 놈은 겸손밖에 없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5월 5일 내일 어린이날이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가 마치기 전에요. 5월 5일이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이들, 특히 자녀를 두신 그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장난감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애들에게 무엇을 해야지 가장 좋을까? 바로 주식을 사주는 겁니다. 장난감을 사주는 것보다 주식을 사주는 거고요. 그리고 장난감은 뭐 많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뭐 장난감을 사주더라도 가족들과 주식 걱정은 내려놓으시고요. 가족분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세요. 정말 소중한, 뭐 놀이공원도 좋겠죠. 뭐 다른 데도 좋고요. 정말 소중한 하루,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희생이 아니라 같이 즐거운 마음껏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네, 내일 방송은 없습니다. 내일 방송은 없고 제가 다시 수요일날, 내일은 5일날 쉬니까요. 수요일날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 주무신 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 녹화 방송 보시면 됩니다. 네,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파밍님, 버거키님, 유비님, 마트님, 계단골님, 쌈스님, 담쟁이님, 이천님, 스님, 하루님, 비상님, 콩콩님, 홍구님, 광망이 감사합니다. 동키님, 오스카님, 포포님, 롱런님, 대박조시님, 깔리파님 감사합니다. 케일님, 바라봄님, 선빈님, 네 감사합니다. 미안보님, 네 수고하셨어요. 네, 저는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마칠게요.